김신영 총재님을 비롯해서 회장단이 국가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평생 땀과 눈물과 또는 피로 지켜오고 세우셨던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보면은 감사함과 동시에 든든하고 또 나라 걱정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또 안심도 되고 안도도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여러분이 뜻하는 나라 잘 되는 거. 거기 보시면요, 국회 개헌특위가 언제 구성됐죠? 8월 14일에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개헌안이 언제 완성이 됐죠? 8월 31일이죠. 몇 달 걸렸습니까? 네? 10월 걸렸죠? 근데 국회 의결은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개헌특위가 구성돼가지고 국회 의결을 하는데 2달이 안 걸렸습니다. 이 요즘 법도 하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법통 통과시키기 좀 하는데 가보니까 1000몇백일 동안 잠자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700몇십일 잠자고 있습니다. 개헌이라는 헌법이라는 것은 뭐죠? 국가의 최고법, 국가의 기본법, 법 중의 법, 헌법을 글자 그대로 한자풀이하면 법헌자, 법법자 아닙니까? 그냥 법 중의 법. 2달이 안 걸렸대. 빨리 된 겁니까? 천천히 된 겁니까? 빨리 된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근데 왜 이 개헌이 이렇게 빨리 됐느냐? 앞에 있습니다만은 60 우리 민주 항쟁이 일어났죠. 넥타이 부대들이 길거리를 누볐죠. 제가 그때 국무총리실에 정무비서관 돼서 한 달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맨날 그 상황 보느라고요. 그리고 노태우 씨가 당시 대표였죠. 직선제 수용하겠다 6.29 선언하고 빨리 해가지고 급전직하겠죠. 그때 60 민주 항쟁 때부터 그 전후로 나왔던 게 뭐죠? 구호가 대통령은 어떻게 뽑자고? 내 손으로. 기억나시죠? 여러분, 대통령은 뭐로? 내 손으로. 그게 뭐예요? 직선제 개헌이에요. 그래서 직선제 개헌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대통령 직선제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단임을 하자. 이제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장기 집권 이제 없애야 돼서 그 이후로 영원히 이제 단임으로 하자. 4년은 짧고 8년은 긴 것 같으니까 또 전두환 대통령이 7년이나 했으니까 7년도 길다. 그래서 어쩌해서 5년으로 그렇게 5년 단임제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신 때 중지시켰던 국정감사가 부활이 됐습니다. 국정감사가 부활되면서 홍이 하나 더 붙었어요. 뭐? 국정조사라는 것이 붙었어요. 제가 한번 시간 관계에서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동시에 헌법에 부여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설명은 나중에 시간 되면. 또 그리고 선거 때 되면은 이슈가 되는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몇 대 들어간 겁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내용을 헌법에 담은 나라도 세계적으로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헌법이 몇 달 만에 완성됐다 그랬죠? 2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내 손으로 하는 일이 급해가지고 하다 보니 그 유신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을 못시킵니다. 헌법 속에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 그냥 아이고 다음에 개헌할 적에 보자. 그래가지고 우선 대통령 내 손으로 보자. 다음에 개헌할 적에 보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자, 내일 모레 며칠 있으면 제헌절입니다. 그렇죠?
7월 17일 제헌절은 뭐냐? 제헌, 헌법을 만들었다. 법을 만들었다 해서 제헌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몇 년이죠? 1948년 그럽니다. 48년 우리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7월 17일날 헌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는 8월 15일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국군도 만들고 다 만들었던 거죠. 이 법에 의해서. 그런데 1948년에 첫 헌법을 만들고 1987년 이 40년 동안에 헌법 몇 번 바꿨습니까? 하도 이제는 한 헌법가 오래 가니까 몇 번 바꿨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젊었을 적에 심하게 말하면 자고 일어나면 법 바뀌지 않았습니까? 헌법 바뀌지 않았습니까? 발췌 개헌이니 4.4.5.1 개헌이니 무슨 개헌이니 얼마나 개헌이 많아요. 그 4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헌법이 9번 바뀌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몇 년입니까? 그러면 5년도 안 되죠. 4년 조금 더 되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내 손으로 뽑는 게 급하니까 이런 건 정말 작은 그 다음에 하자 해서 유신단제가 지금 남아있다. 이 헌법이 30년 간다고 생각이나 했겠어? 이렇게 그 30년 동안은 지나간 30년의 세월에 비하면 이 30년 동안은 세기가 바뀌었어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었는데 그 외에도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저는 국회 92년도에 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가서부터 정보통신 그때 최신으로 했습니다. 과학기술 이런 쪽에만 있었어요. 제가 96년도에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인터넷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인터넷이 무엇인지 막 보급되려고 할 그런 판이었어요. 지금 인터넷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87년도에 인터넷이란 말도 없었어요. 그 뿐입니까? 올 봄에 이세돌 하고 알파고 하고 바둑대고 하면서 나왔더니 우리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줬어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87년 헌법은 급하게 대통령 직선제의 핵심을 맞춰가다 보니까 담아야 될 것이 누가 때문에 있다. 물론 헌법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러죠? 최고의 법, 법 중의 법, 기본법이기 때문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냥 큰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은 큰 역할을 했다. 독재를, 권위주의를 청산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활성화됐어요. 정당도 오히려 공룡정당이 아니냐 할 정도로 걱정하겠어요. 언론도 많이 활성화됐어요. 유신 때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런 헌법 만들었는데 왜 개헌이 느닷없이 나오느냐? 느닷없이는 않습니다. 왜 개헌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요. 제가 나름대로 볼 때는 첫째가 대통령의 문제예요. 직선제를 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빼고 현재 대통령입니다. 직선제를 해서 몇 분의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느냐 하면은 모두 노태우 대통령이 첫 번째 직선제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몇 분 대통령이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포함하면 6번. 빼면 5명. 5분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 5분의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갈 적에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나라 잘 다스려 주시고 국민 잘 살고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올 적에는 어떻게 됐어요? 막판에는 어떻게 됐냐? 대통령 한 임기가 한 3년, 4년 쭉 되면 5년 임기 중에서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 본인이 깜빵에 갔었어요. 본인이 안 가면은 자식이 깜빵에 갔어요. 자식이 안 가면은 형님이 깜빵에 갔어요. 어떤 대통령은 의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하셨어요. 5번에 한 예외 없이 청와대를 묻고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오는 대통령이 됐어요.
웃고 들어갔다가 울면 대통령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불행은 나라의 불행, 국민의 불행으로 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이 또 정치에 큰 그늘이 되어주고 현직 대통령이 가끔씩 시도 때도 없이 부르면 안 되겠지만 가끔씩 불러서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통령이 불행하게 나왔다. 이게 우리가 자랑스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통령 뽑을 때가 얼마나 이분이 돼야 된다고 열심히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이분만이 나라를 제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된 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5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라 대충대충 하고 막 적당히 쉬겠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있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최고로 나라를 잘 만들고 오겠다. 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어느 대통령이 검성검성 대충대충 나라야 망하든 말든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누가 있겠습니까? 굳은 각오 결심을 하고 대통령 퇴임 후에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은 그런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헌법의 문제를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뭐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좋겠는데 옹졸이 5번 다 그렇다. 더구나 이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갈수록 그게 지금 그 후반기가 힘이 빠져버려요. 이걸 이제 레임닥이라고 그러죠. 권력 누수 현상. 레임닥이라는 게 이게 하도 많이 써서 우리말처럼 되는 게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레임이라는 건 쩔뚝거리는 게 다리 명칭인데 닭은 뭡니까? 오리가 성한 두방 가지고 그럴 적에도 별로 이쁜 모습 아닌데 한쪽 다리가 쩔뚝거리면 보기 좋습니까? 뒤뚱거리는 오리다. 그걸 영어로 레임닭이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직근 후반비를 가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쩔뚝쩔뚝거리는 보기 흉한 모습. 권력 누수가 대통령 이제 대통령 물러나는데 그 붙잡고 있을 사람이 더물다 했어요. 인간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레임당 현상이 이제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이제는 점점 가속되어 온다는 거예요. 공무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문제는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요, 미국 헌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미국도 대통령이라서 같이 대통령제 하면은 한국, 미국 같이 하는데요. 대통령제도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있고, 한국 대통령이 있고, 저 중남미 대통령 많고, 아프리카 저기도 대통령 많은데요. 저 유럽에 있는 대통령은 나중에 시간에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서유럽 이쪽에 이 선진국의 대통령 빼고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빼고 나머지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 중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이러면 안 되니까 제가 거의 없다 이래야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도 헌법상 역할이라는 건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대통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하자는 이유도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4년 중임제를 하자니 뒤에 얘기를 제가 미리 드립니다만 4년 중임제, 미국식으로 4년 중임제로 하자.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그대로 놔놓고 하면은 4년 중임제가 아니고 5년 단임제가 8년 단임제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단순하게 지금 생각하시지 않으실 분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4년 중임제 하자 하지는 반드시 토를 다셔야 됩니다. 미국식 4년 중임제로 간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얘기한다. 그러면 4년 중임제가 맞습니다만은 한국 현재 헌법에 있는 대통령제의 권한은 다 그대로 가지고 4년 중임제로 가자 하는 것은 8년 단임제 하자 하는 얘기가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고 잘 선택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대통령이요 가지고 있는 거는 미국 대통령하고 같다게 있는 거. 미국 대통령은 법을 못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대통령 국회에다가 이 법 심의해 주십시오, 처리해 주십시오. 미국 그런 대통령 그런 권한이 없어요. 법은 미국은 무조건 국회가 행정부에서 법 만드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은 예산 못 만들어요. 이 얘기 처음 듣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당연히 정부에서 만드는 거 아니냐. 그건 우리나라의 미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만들어요. 다만 정부에서는 이런 거 넣어주세요, 이런 거 빼주시오 하고 국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행정부라는 것은, 정부라는 것은 막강한 권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인데 자기가 자기가 쓸 법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국회로 통과시키거나 자기가 쓸 돈을 자기가 이렇게 쓸 테니까 국회가 심의만 하고 통과시킨다. 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감독하겠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 권한이 국회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당장 전부 국회에 가야 되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갖는 권한과 한국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이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더 제왕적, 그건 뭐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 강이니까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전 부처, 국공연기업체, 정부 투자기관,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솔직히 인사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청와대 눈치 안 보면 됩니까? 운영도 지맘대로 했다가 되겠어요? 더구나 여기에 우리 검찰, 경찰, 국세청 다 대통령 축하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잘만 되면 훨씬 더 일사불란하게 가는데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여러분도 간간히 언론에서 보도되는 낙하산 인사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 아니죠? 낙하산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제왕적 대통령 이렇게 권한이 하늘같이 높다가 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일당 현상으로 권력누수 현상으로 힘못 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지금 헌법상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비전을 잃어. 김경재 선배께서 비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비전을 잃어버려요. 지금처럼 국제 경쟁이 그야말로 가열차일 적에 중장기 목표가 우리가 상실해 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면 너무너무 정말 가슴에 쌓인 게 많아서 한참 얘기해야 되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 중장기 무슨 5개년 개발 계획 등등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가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나갔던 거예요. 그걸 지금 도입하자는 뜻이 아니라 중장기 개발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대요. 왜? 5년이면 바뀌는데. 그것도 5년 중에서도 한 3년 제대로 대통령이 힘있게 일하라고. 3년 정도밖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첫째 1년은 당선되기 때문에 그 후유증 기치다거리 해야 되는 거고, 후반부 1, 2년은 차기, 대권 주자, 저쪽 하래. 그래서 한 2, 3년밖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지난번처럼 세월호 한 방 맞고, 메르스 한 방 맞고 하면 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비전을 제대로 못 세우고 된다.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지겠어요? 4대강 계획 여기 써놨습니다. 자원외교, 남북관계, 녹색성장 인간이 하는데 잘못한 것도 많죠. 그런 큰 방향에서 저는 낙동강 여러분 이런 말 표현 쓰고 저속하지 모르겠어요. 낙동강 똥을 먹고 사는 부산 제일 끝을 남쪽에 있는지 사면 낙동강 정수자가 필요하죠. 근데 끊어졌어요. 정권 바뀌니까. 지난번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금강에 있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금강물 떼어서 가지고 수돗물을 하자 하는데 그 공사가 중단되니까 사대강 마저 흙게 돼버립니다. 계속 안 되니까. 무슨 자원 외교? 지금 자원 외교 저 볼리비아에 뭔가 우리 큰 자원 확보했다 다 날아버렸어요. 정권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왜? 뭔가 한번 내가 있는 동안에 한 식당을 한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끊어져 버린대요. 네?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제 지금 나는 박근혜 대통령 이제 후반부 이제 2년 남았다. 우리 공무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지킨다 이게. 일 안 하려고. 적당히 넘어가라. 왜? 대통령이 2년 이상 그만두는데 장관도 필요해 1, 2년인데 자기는 공무원 오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년까지 있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면 어디죠? 예? 민간 기업체 가서 있어야 돼. 찍히지 않으려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생겨버린다. 그런데 5년 발연제를 하다 보니까요 장관들이 인사권이 없어졌어요. 인사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청와대가. 공무원들이 얼마나 눈치 빠르겠습니까? 인사권 없는 장관한테 충성 다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 5년 단임제 때문에 대통령이 내가 있을 동안에 뭔가 실적을 남겨야지 업적을 남겨야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말씀드릴 때 한 2, 3년밖에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안 따라준다 이게. 열심히 했다가 찍히면 그 다음 정권 들었어요. 저 어디 한직으로 가거나 장관은 오프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5년 단임제가 우리 국가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땅덩어리가 넘었습니까? 인재밖에 없는데, 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엘리트인 우리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지금 5년 단임제 때문에 안 돼 있다. 정권이 연속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단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헌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중장기 계획이 사라진 것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의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이건 국가 전체, 국민 전체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87년 체제가 이룩한 장기 집권 없애고 독재 없애고 평화적인 정권 거세로 하면 훌륭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나아가야 되는데 통합되고 분열되고 통합 대신에 분열되고 미래의 대신에 과거만 지향돼요. 중장기 계획은 없이 단기 승부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안해진다. 그런데 아직도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고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지 뭐만 하면 남 탓하고 뭐만 하면 제도 탓이냐. 그 말 상당히 맞는 말씀이에요. 운영만 잘 현행하고 하시도 운영만 잘하면 될 걸 가지고 뭘 제도 탓하느냐. 또 나만 탓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나만 탓하는데 저는 이 말에 긍정을 하면서도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대통령인들 자기 훌륭한 대통령으로는 역사에 남고 싶은 대통령들이 왜 불행한 대통령이 되었느냐. 다 그렇게 됐다. 그 중에서도 저는 딱 두 분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S와 DJ 뭐 성함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우리 애칭으로 국민들의 어떤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YS와 DJ 대한민국의 민주화 하면 이 두 분을 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 수백만 명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제 표현식으로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렬히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자들이 수백만 명이 있는 그분들도 청와대를 울고 나왔다. 자식이 깜빵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도 자식은 깜빵으로 들어갔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YS나 DJ만큼 이런 국민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대통령들도 실패해가지고 불행한 모습으로 청와대를 나왔는데 그보다 더 어떤 히어로가 어떤 영웅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마디 하면 국민들이 무조건 옳소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인물이 나올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런 지금 빅데이터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말이죠. 인터넷이 전 1초 만에 그냥 다 이게 알아지는 사회에서 그래서 지금 무슨 운영만 잘하면 되지 제도 하지 마라 해가지고 개헌을 넣고 이렇게 계속해서 온 5번의 대통령이 모두 실패했는데 그러면 너무 좋게 말하면 여유가 많고 다른 측면에 보면 무사함이라 이런 거에 나가 굉장히 시급한데 그도 말씀드리지만 중장기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장 동력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는데 개헌이라도 해야만 새로운 또 국가적인 또 우리 공무원 사회적인 또는 미래 성장이라든 중장기 계획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국가정체성 국민협의회가 이 정체는 아니죠. 뭐 정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단체라고 그러면 제가 오지도 안 했을 거예요. 저기 역시 무슨 정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계를 저는 국가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말씀 드리려고 그래서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뒷부분을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어떤 개헌인가? 이제 3번인데 어떤 개헌인가? 개헌을 한다면 권력 구조의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권력 구조 왜 커피 만들다 보니까 지방 분권의 문제 뭐 이런 또 지금 어떤 21세기 지금 이런 어떤 시대 보호 못한 게 있습니다만은 권력 구조에 국민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 얘기하자면요. 이 권력 구조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까 대통령제도 말씀드렸죠. 미국식 대통령제 한국식 다르다고. 의원대학제 또 영국식 다르고 독일식 다르고 그리고
요즘도 언론에 보니까 뭐 이원 집정부제다, 또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원 정부제다,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은 외교 안보를 하고, 국무총리는 그 다음에 무슨 사회 경제를 바꾸면 이런 게 기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자.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또 뽑자. 뭐 이런 것 같은 게 있는데, 우리 하나도 안 해봤어요. 이원 정부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국회의장 시절에 2000페이지가 넘는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형태에 대해서 각 당의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큰 참고가 됩니다. 그때 개헌 한 자문위원장을 지금 민주당 대표를 하고 계시는 김종인 박사는 제가 모시고 위원장 모시고 서울대학 지금 총장 하시는 분 부위원장 하시고 각기 요런 전문가들 했습니다. 그 안을 그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연구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을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지혜만 모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어떤 개헌 간단하게 4년 중임제로 하든지 의원 내각제로 하든지 공권의 대통령제로 하든지 어떤 대로 하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국회입니다. 어떤 식으로 가든지 국회의 권한은 지금보다 커진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인기 투표 같은 걸 만약에 한다. 가끔 여론조사에 하면은 제일 인기 없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 제일 잘 못한다 하면 국회 찍은 겁니다. 이런 국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국회, 여기 국회 부속 건물입니다만, 국민들이 국회가 힘세지는 것을 원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 내지 부정적인 사고가 많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에 가는 방향, 큰 방향으로 봐서는 개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헌 이전에 국회가 국민에게 좀 더 다가서라.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해라. 국민에게 제대로 일하는 국회라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은 국민들은 개헌에 동의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을 오래 한 사람이 국회에 욕을 하는 때마다 제가 가슴이 참 아픕니다만은 제가 국회를 나와서 보니까요, 앞에서는 국회의원이다 하면가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인사를 좀 다정스럽게 하다가 그 사람 돌아서자마자 그냥 제가 옆에 보고 있는데도 그냥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역일 때 참 저렇게 욕 많이 먹었겠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오기를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국회의원요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다 뽑으신 거예요. 그런 것도 욕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다 훌륭하십니다. 어느 집단 이제 소수는 좀 문제가 어느 집단 다 있죠. 교회도 뭐 소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변호사 해도 소수는 또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의사사회. 국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는 그 잘못된 소수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이것은 국회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고쳐야 될 걸 제가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쭉 나열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국회에 지냈던 사람이 이걸 일일이 제가 읽지를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 권한은 세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어떤 개헌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지금부터 우리 국회의원들이 보여라. 그러면 국민들이 그러면 너희들한테 개헌을 맡겨도 되겠다 하고
나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헌의 절차와 그리고 개헌은 누가 언제 해야 되느냐는데, 개헌은 첫째 국회가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이 합니다. 첫째, 국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만들어진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보통 법은 과반수 50%면은 통과가 됩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 말만 국회 선진화법은 몇 프로죠? 5분의 3. 5분의 3이 60%가 찬성을 하면은 통과했는데, 또 5분의 3에 걸려가지고 통과 안 시킨 게 지난 19대 국회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5분의 3도 아니고 3분의 2, 66% 이상이 찬성해야 되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국회의원, 소속, 정파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만이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국민투표해서 우리 국민들이 개헌을 확정을 짓느냐 마느냐 결정인데, 우리 국민들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국회에서 하는 개헌안 논의하는 모습이 공정하고 정당하고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의 과정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나 그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태, 이런 나라의 모습은 우리 경쟁력은 개헌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모든 각자의 주체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 그러면 개헌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내년 12월 19일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잘하면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헌법에 의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금년 중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다 거쳐서 완성이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하려면은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또 개헌이 되려면 그런 말씀입니다. 국회의 달라진 모습이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만약에 2017년이라는 때가 안 된다면은 2032년쯤 가면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국회의원 임기 몇 년이죠? 4년이죠. 대통령 임기 몇 년이죠? 5년이죠. 4년 곱하기 5년은 몇 년이죠? 20년. 2012년에 제가 2008년에 국회의장이 되어가지고 개헌했던 것은 2012년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같은 해에 있습니다. 그때 개헌해가지고 한꺼번에 뽑자. 이렇게 매년 선거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2008년에 제안을 했던 건데 2012년에 개헌이 물 건너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4 곱하기 5 하면 20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같은 해 있으니까 2012년에 20년을 더하면 언제입니까? 2032년이 돼야 대선, 총선이 같은 해 있는데 이때가 너무 멀죠? 너무 머니까 그때 이 세상에 여러분 분명히 계시고 제가 있을 때 참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너무 머니까 그 전에라도 개헌을 하자. 2017년 내년이 적기고 그렇지 않다면은 개헌안을 미리 마련해놓고 한 5, 6년 또는 3, 4년 후 새로운 헌법을 해서 대통령이든 뭐든 뽑자. 이런 게 앞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헌된다고 헌법 고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나 왜 그런 이 김영호 같은 사람이 개헌하자고 그러느냐.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개헌이라도 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지극히 어둡다. 맨날 해도 여야 간에 싸우는 모습, 대통령과 국회 간에 싸우는 모습, 언제까지 우리가 두고 봐야 돼? 개헌한다고 해서 안 싸우지는 않겠죠. 나는 싸우는 방법이, 질이, 수준이, 내용이 좀 바뀌지 않겠나 해서 저는 국가 생존의 최소한의 전략이 개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